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협상, FMC, 실적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슈퍼 위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반도체 에너지 업종이 올라가긴 했지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지수와는 별개로 미증시는 좀 밀린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역시 경계하고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 나스닥은 표면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8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저거는 테슬라 때문에 플러스가 난 거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국제유가 올라가고, 또 이제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한다라는 보도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기술 업종이 플러스가 나고, 근데 그 외의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정 앞두고 좀 경계하는 모습으로 출발한 한 주다, 첫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슈를 좀 보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들 실적 나오고 통화정책 회의 있고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죠. 또 중국하고 무역협상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개월 관세 유예되는 거 연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큰 일정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보고 나서 움직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트럼프가 주요 국가들 그 관세율이 15에서 20%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충 이제 15냐, 20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동맹국이고 또 이제 미국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제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걸 받고 15%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긴 하죠. 근데 또 협상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당초 10% 정도 생각했다가 관세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부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관세이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EU와의 협상도 EU가 사실상 거의 끌려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환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의도대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게, 오펜하이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어쨌든 제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S&P 500 지수 전망을 7,100으로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UBS에서는 그 관세, 미국의 부채 문제, 이런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라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주에 헤지펀드들이 기술주 팔고 필수 소비재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거 음식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약간 헤지펀드들이 헛발질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저렇게 매수하면 그대로 종목들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헤지펀드가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주요 기술주 팔고 필수 소비재 매수했다더라,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밀리는 거에는 금리가 올라간 것도 영향을 줬거든요. 10년물 금리가 4.14%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주요 금리가 또 올라갔는데, 이 금리가 올라간 데에는 국채 발행이 오늘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물, 5년물 합쳐서 거의 1,400억 달러. 이게 보통 하나가 한 400억 달러 발행돼도 그날 국채 발행 많이 있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쳐서 1,4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채권 국채 쪽으로 몰려가고, 그럼 주식시장은 수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증시 전망 높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들이
다 전망치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웰스파고하고 모건 스탠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낮췄다가 그러니까 관세 이슈로 낮췄다가 지금은 다 또 죄다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통과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들 증권사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견인을 했고 테슬라가 3%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의 어떤 거래 이 효과로 또 올라갔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상승률 상위에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나이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반도체주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간 건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AI 칩 계약을 했다라는 점, 저게 이제 어떤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요국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미국과 EU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일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세 계약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 앞두고서 AI에 대한 어떤 자본 지출이 다시 부각될 거다. 그러면 이제 AI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오늘 이제 반도체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 그 슈퍼 위크 150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거든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150개 기업의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좀 조심스러운 게 올해 들어서 특징이 실적 미스가 나올 때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낙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반면에 미스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경우에 낙폭이 역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미스가 나오면 시장이 확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발표한 기업들의 82%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필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고 이번 주에 그 가장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달러가 올라가는데 사실 달러 전망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 달러는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의 응답자 비율이 사상 최고로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유로화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유로가 달러 대비 1%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이 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은 히토리 우리 안 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철저하게 이번에 이제 미국한테 끌려갔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 그러니까 또 달러 강세에서는 또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환율에 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가 계속 양측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미국과의 합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양측이 말이 좀 다른 거 있거든요. 어제 한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블룸버그에서 또 5,500억 달러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던 거 이거 완전히 양쪽의 말이 다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합의한 거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건 직접 투자는 1, 2%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대부분 다 대출이고 그 뭐 미국에 그러면 우리 투자하는 거 5대5 제시했는데 미국이 9대1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합의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 쪽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5,500억 달러 제시하고 9대1로 만약에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차라리 관세 내는 게 낫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저 5,500억 달러는 액면 그대로 투자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저거 대출해주는 거 대부분 다 대출이라서 또 대출해주면 이자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이야기가 좀 서로 다른데 미국의 주장대로 5,500억 달러가 액면 그대로 투자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이후에 어떤 6천억 달러 투자도 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 우리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저걸 갖다가 투자 받은 금액으로 주장해서 트럼프의 입지를 키우는 게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저거 호구됐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아이 뜯어보면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갇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어제 뭐 지수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음봉이었고 또
또 갇혀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박스친 구간이 지금 보면 계속 매수해요. 저 기간 동안에 매도는 하루밖에 없었고 계속 매수하고 있고, 또 7월 10일 이후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같은 기간 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해요. 그러니까 개인은 팔고 주식이 외국인들은 그동안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박스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지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추세선 그 상단을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이 기준인데 7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추세선 상단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에 주가가 흔들렸는데 단 하루 만에 저걸 돌파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지난번에도 7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추세로 가나보다 했다가 이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 어떤 파운드리 계약권을 생각을 해보면 그 AI6 요번 칩이 뭐냐면, 그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을 막 찍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하려면.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하면서 영상을 찍고 이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예, 그런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굉장히 중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I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주문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칩이 제대로 생산이 잘 되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환경이 된다라면 테슬라에서는 주문을 더 많이 늘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삼성전자의 어떤 약점이 되는 파운드리가 이번에는 호재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냈는데 소형주 지수 코스닥 이거 자체가 약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에서 음봉이거든요. 근데 어제 약간 다행스러운 건 21선에서 튕겼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몸통보다 꼬리가 길게 달리고 나면 이틀 안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놓쳤고, 이번 같은 경우는 21선에서는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의 의미는 뭐냐면 한 달이 20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이 기업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이 최근에 어떤 악재, 최근에 악재다라는 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거든요. 불안함이 좀 있는 건데, 이런 불안함이 최근의 컨디션을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어제 반응이 나서 꼬리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이번 하락이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어떤 컨디션을 깨버릴 정도로 더 안 좋은 거구나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매도가 오히려 확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인데 이게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잖아요. 저런 어떤 낙폭 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의 하락하는 수준이 관세 협상 때 붕괴했을 때 있잖아요. 미국과의 그러니까 뭐 멕시코의 관세 부과해, 캐나다의 관세 부과해, 그러면서 전 세계 관세 다 부과해. 그때 빠졌을 때 정도로 코스닥 소형주는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충격은 지금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격이 그때만큼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함,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단일 재료 하나로 코스닥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즈음 됐을 때는 이제 저점 매수가 한 번은 좀 가동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코스피 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이나 이제 그 과도한 어떤 재료 반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존에는 이제 2차전 지주들이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두각을 보여줬죠. 그 전에는 이제 알테오젠이었고, 근데 반도체가 어제도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해에 두 자릿수의 하락, 그러니까 10%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목명은 가렸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소부장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차트는 사실 올해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반도체주 봐야 될 거라고 결국에는 좀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주도를 한번 봐야 되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게 된 건데, 그때보다는 이제 양봉이 커진 상태가 됐죠, 그 시간. 근데 어쨌든 이런 패턴이 있어서 또 하필이면 최근에 좀 반도체 주들이 못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어쨌든 코스닥은 뭐가 주도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되는지 이걸 좀 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바닥, 그리고 파운드리, 호재 이렇게 단계별로 재료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안착까지 가느냐, 시황상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논란으로 코스닥이 빠졌는데 21선 부근에선 튕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시장의 구도 자체가 1기, 2기 주도주,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 등등이 약세 보이는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 그대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의 과매도예요, 지금. 거의 과매도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치 정도에서는 이제 턴을 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협상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또 코스닥은 관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 즈음에서 좀 돌림이 나오게 되는지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 주 남은 기간에 플러스만 유지를 해주면 6% 주간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 주에 6% 이상 올라간 사례가 20번밖에 안 돼요. 예, 20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다음 주에 올라간 게 12번, 하락한 게 8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이제 이번 주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주간이 되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경계감이 좀 나오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갖는 신호,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게 풀리는, 파운드리가 풀린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황에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정작 하락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료가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시황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주도주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